미국에서 김밥이 코리안 수시롤이 아니라 KIMBAP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마트에 진열된 걸 본 순간 뭔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한 미국인 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김밥을 가리키는 걸 보고 김밥이 이제 미국에서도 단순한 아시아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호기심에 냉동 김밥을 사와서 먹어보는 순간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김밥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가게에서 한 손님이 마트에서 파는 김밥과 여기 김밥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묻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김밥을 제대로 알릴 때라는 것을. 과연 미국에서 김밥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미국에서 작은 캘리포니아롤 전문점을 운영하는 저는 스시가 일본 요리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캘리포니아롤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스시 변형 요리였고 이를 만든 일본 스타일의 조리법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스시를 배울 때도 일본의 전통적인 조리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스시 마스터에게 직접 사사받았고 가게에는 사케, 니혼슈, 가다랑 어포까지 일본식 재료가 기본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시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이었고 초밥을 만들면 으레 이건 정말 정통 일본 스타일이다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일본식 조리법과 전통을 최고라고 여기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방문한 한 손님이 김밥을 찾았습니다. 스시롤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해 즉석에서 우메보시 일본식 매실절임을 넣어 말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웃으며 이건 김밥이 아니라 그냥 일본식 스시롤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밥과 스시롤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저는 김밥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일본 스타일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지만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있는 걸까요? 그날 가게에 찾아온 손님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메뉴판을 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밥도 판매하시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롤과 비슷한 거죠?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러자 손님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밥과 스시는 완전히 달라요. 캘리포니아 롤과 비슷하지도 않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시 롤의 변형 버전이라고만 생각했던 김밥이 그렇게 다른 음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제가 묻자 손님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시는 초밥이라 밥에 식초를 넣지만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 김밥은 한국의 일상적인 음식이라서 소풍 갈 때 싸가거나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스시는 깔끔한 맛을 내는 반면 김밥은 더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료도 무궁무진하게 다양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요? 저는 김밥이 그냥 일본식 스시 롤의 변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김밥은 일본 초밥에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에요. 일본이 김밥을 자꾸 자기네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한국 고유의 문화가 담긴 음식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일본이 스시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믿었지만 김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혹시 김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음에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날 이후 저는 김밥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밥에 대해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깊은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스시 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밥을 양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밥은 식초로 간을 맞추지만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을 사용해 감칠맛을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인 단무지, 우엉, 햄, 계란, 당근뿐만 아니라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치즈김밥, 제육김밥까지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던 김밥이 떠오른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스시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스시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김밥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저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어 보면 재밌겠는데? 김밥 레시피를 찾아보던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면 차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서 김밥 재료를 샀습니다. 처음으로 김, 참기름, 단무지, 햄, 계란, 당근을 구매하면서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스시를 만들 땐 늘 정제된 식초 향이 났는데 김밥 재료에서는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밥을 고슬고슬하게 짓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향이 퍼졌습니다. 이거 참기름 때문인가?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참기름을 살짝 넣었을 뿐인데 풍미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단무지와 햄, 계란, 당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힘을 주어 돌돌 말아줬습니다. 스시 롤과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 겉면에 참기름을 바르고 깨를 솔솔 뿌렸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다르네. 초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초밥이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라면 김밥은 풍부하고 따뜻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김밥을 스시 롤과 같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그 한국인 손님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는 그에게 직접 만든 김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정말 스시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김밥을 유심히 살펴보던 그는 한입 베어 물고 천천히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처음치고는 잘 만드셨네요. 근데 김밥은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추억과 정이 담긴 음식이에요. 소풍 갈 때,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 가족들과 나눠 먹을 때 항상 곁에 있는 음식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김밥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캘리포니아 롤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김밥이라는 또 하나의 멋진 한국 음식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메뉴판에 김밥을 정식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제 김밥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김밥과 스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어.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밥 KIMBAP 일본식 스시 롤이 아닙니다. 참기름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처음엔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손님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김밥이에요?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스시 롤이랑 뭐가 다른 거죠? 그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스시 롤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제 저는 스시뿐만 아니라 김밥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전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밥을 정식 메뉴로 추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캘리포니아 롤뿐만 아니라 김밥에도 큰 관심을 보였고 김밥이 스시 롤과 다르다는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손님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 손님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김밥을 보고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김밥이군요. 그런데 사실 김밥은 일본에서 유래한 거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밥이 일본에서 유래했다고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의 노리마키에서 비롯된 음식이죠. 원래 조선이 일본 영향을 받아 김밥을 만들었어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흥미로운 듯 우리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김밥이 일본의 초밥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김밥은 단순한 일본 음식의 변형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밥이 일본 것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는 제가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우선 김밥의 조리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밥과 노리마키 스시 롤는 밥을 양념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노리마키는 초밥의 한 종류로 밥에 식초를 넣어 간을 맞춥니다. 하지만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풍미를 냅니다. 그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밥에는 항상 식초를 넣어야 하는데 참기름이라니. 그건 전혀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다양한 속재료를 활용합니다. 불고기, 참치마요, 치즈, 김치 등 한국 특유의 재료를 활용하죠. 반면 일본의 노리마키는 주로 날생선을 넣고 간장과 와사비에 찍어 먹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밥은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소풍 갈 때, 도시락으로 싸갈 때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즐기죠. 반면 초밥은 일본에서 비교적 격식 있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다르군요. 하지만 김밥이 처음부터 한국 음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문화가 교류되면서 영향을 주고받지만 김밥은 시간이 흐르며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스시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음식이죠. 그는 생각에 잠긴 듯 김밥 한 조각을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일본 초밥과는 다르네요. 참기름 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김치를 모방해 기무치를 만든 것처럼 일본 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도 현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치가 일본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도 단순히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김밥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한 음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밥은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김밥을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가게에는 김밥을 찾는 손님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김밥을 메뉴에 추가한 이후 가게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밥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고 스시와 김밥의 차이를 묻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매번 친절하게 설명하며 김밥이 단순한 일본 음식의 변형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인 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김밥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혹시 한국에서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김밥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멋진 분이네요. 김밥이 한국 음식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캘리포니아로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김밥이라는 특별한 한국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SNS를 통해 김밥과 스시롤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의 유래와 조리법,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김밥이 일본 스시랑 완전히 다르네요. 이제부터 김밥을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어요.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밥의 매력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김밥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김밥을 만들어 본다 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방문이 저에게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김밥이라는 음식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도착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김밥 종류가 메뉴판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치즈김밥, 제육김밥, 심지어 크림치즈와 아보카도를 넣은 퓨전 김밥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밥이 다양할 줄은 몰랐는데 메뉴판을 보며 감탄하는데 주문을 마친 손님들이 당연한 듯 김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김밥 한 줄이 저의 앞에 놓였습니다. 단출한 플라스틱 접시에 가지런히 놓인 김밥. 하지만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집을 베어 무는 순간 참기름의 깊은 향과 신선한 속재료가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김밥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정감 있고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을 만큼 든든한 맛이었습니다. 이제야 김밥의 진짜 맛을 알 것 같아. 문득 김밥을 설명할 때마다 한국 손님들이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이 담긴 음식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김밥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서울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김밥을 만들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김밥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밥을 싸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김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김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이지요. 예전엔 애들 소풍 갈 때마다 싸줬는데 이제는 이 김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손님들 보면 똑같이 기뻐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김밥 한 줄을 조심스럽게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과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는 사실을. 김밥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치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가끔 김치를 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먹어본 김치는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함께 나온 김치를 한 입 먹었을 때 저도 모르게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적당히 아삭한 식감, 깊고 풍부한 감칠맛, 그리고 적절한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까지 먹어본 김치는 단순히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전부였는데 한국 김치는 복합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일본이 김치를 모방한 것이지 절대 김치를 완전히 재현한 것이 아니야. 전통시장에서 만난 또 다른 가게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김밥은 한국 음식이고 김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발효 음식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김밥을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새로운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김밥은 단순한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당당한 메인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뉴판 상단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밥 KIMBAP 일본식 스시 롤이 아닙니다. 참기름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리고 김치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김치를 곁들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김치가 아니라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치입니다.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와,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니. 김치가 김치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네요. 이제부터 김밥을 자주 먹어야겠어요. 이제 제 가게에서는 김밥이 단순한 일본 음식의 변형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캘리포니아 롤 가게 운영자가 아닙니다. 김밥과 김치의 진짜 가치를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김밥을 설명할 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김밥 장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확신합니다. 김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김밥을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밥을 만들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과 따뜻함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일본 음식점에서 코리안 수시롤이라는 이름으로 김밥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속 메뉴판에는 캘리포니아 롤, 참치롤, 연어롤 등과 함께 김밥이 있었고 일본 초밥처럼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내놓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밥을 단순히 일본 음식의 변형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김밥은 스시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김밥은 일본의 초밥과 다른 한국만의 독창적인 음식인데 이런 식으로 왜곡된 채 판매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SNS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밥은 코리안 수시 롤이 아닙니다. 김밥은 일본식 스시 롤이 아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간장이나 와사비에 찍어 먹지 않고 참기름과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 한국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김밥을 먹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후 몇 분 만에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렸습니다. 진짜? 김밥이 일본 음식이 아니었어? 난 김밥이 그냥 일본 롤의 변형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진짜 김밥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김밥을 스시의 한 종류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놀란 듯했고 김밥의 정체성을 바로잡으려는 제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NS와 블로그에 김밥과 스시 롤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밥과 스시 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밥의 차이 스시는 식초를 넣어 새콤한 맛을 내지만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 고소한 맛이 남. 속재료의 차이 스시는 생선이 주재료지만 김밥은 불고기, 계란, 단무지, 우엉, 시금치 등 다양한 속재료를 사용. 먹는 방식의 차이 스시는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먹지만 김밥은 그대로 먹거나 쌈장이나 마요네즈 소스와 함께 먹음. 문화적 차이 스시는 고급 요리로 여겨지지만 김밥은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음. 또한 김밥뿐만 아니라 김치와 기무치의 차이에 대한 글도 작성했습니다. 김치와 기무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방식 김치는 발효 과정을 거쳐 깊은 맛을 내지만 기무치는 일본식으로 조리되어 숙성이 거의 없음. 맛의 차이 김치는 짜고 매운맛이 조화롭고 감칠맛이 강하지만 기무치는 단맛이 강하고 덜 자극적임. 역사적 배경 김치는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왔고 기무치는 20세기 후반 일본에서 김치를 변형한 것. 이 글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김밥과 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이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기무치는 김치랑 완전 다른 음식이네요. 이제부터 진짜 한국 김밥을 찾아볼게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밥과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이후 저는 SNS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음식 관련 포럼과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김밥과 김치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했습니다. 일부 일본 음식점에서 여전히 김밥을 코리안 수시 롤로 소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김밥이 일본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네티즌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학생인데 한국에서 김밥을 처음 먹어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김밥이 스시 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캘리포니아롤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밥과 김치,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김밥 만들기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SNS에서 김밥에 대한 설명을 보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밥을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밥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던 어느 날,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자주 가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냉동식품 코너에서 한국 냉동 김밥을 발견했습니다. 패키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어센틱 코리언 KIMBAP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김밥이 한국 음식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니. 그동안 김밥을 스시롤의 한 종류로 오해받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미국 마트에서도 김밥이 한국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마트에서 김밥을 발견하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연히 한미국인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부모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함께 냉동식품을 고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김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틱톡에서 본 거예요. 우리 사볼 수 있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김밥이 이제 미국에서 틱톡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부모님도 흥미로워하며 제품을 살펴보더니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동양 요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트렌디한 음식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냉동 김밥을 사온 것이 떠올라 직접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패키지를 살펴보니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설명서대로 조리한 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나쁘지 않은데 뭔가 부족해. 기본적인 김밥의 맛은 있었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그 신선한 재료와 참기름, 향이 가득한 김밥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냉동 김밥은 편리한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김밥의 풍미를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밥은 즉석에서 만들어 신선할 때 먹어야 하는 음식이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김밥이 미국 시장에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기뻤습니다. 이후 가게에 온 몇몇 손님들이 냉동 김밥 이야기를 꺼내며 마트에서 본 김밥과 당신 가게 김밥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밥도 괜찮지만 신선한 김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밥을 즉석에서 싸서 바로 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당신이 만든 김밥이 더 진짜 한국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냉동 김밥이 가정식 패스트푸드라면 제가 만드는 김밥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제대로 된 김밥이죠. 손님들은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고 결국 대부분이 가게에서 갓 만든 김밥을 주문해 갔습니다. 이제 저는 김밥을 더 신선하게, 더 맛있게, 그리고 더 한국스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김밥이 냉동식품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김밥은 스시롤이 아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밥조차도 더 이상 코리안 수시롤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김밥 KIMBAP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김밥의 본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캘리포니아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저는 김밥과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일본 음식의 변형이라는 인식과 싸우며 김밥이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밥은 그저 한 줄의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과 따뜻함 그리고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김밥을 소개합니다. 김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밥과 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